두 번째 집을 찾아 쌀농사로 유명한 고장 충남 서천으로 갑니다. 푸른 논밭에 하얀 백로라니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소장님, 풍경 좋죠, 그죠? 아니 소장님 왜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실까?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거 아이고 괜히 이거. 네네. 아까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좀 센치해서 강동원 따라하다 망했네요. 어떡하죠? 아이고 참나. 정신 차리고 빨리 집이나 찾으셔. 이게 오늘의 힌트입니다. 예? 이게 힌트라고요? 동남향에서 5도 틀어진 집을 찾으셔야 돼요. 5도 딱 요만큼 틀어진 집을 찾으라고요? 그래요?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5도 틀어진 집?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도 아니고 도움 찬스 한번 써볼까요? 저기만. 어르신. 예. 좀 말씀 한마디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남쪽에서 5도 틀어진 집이 있다고 해갖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혹시 아세요? 저희 집이에요 지금. 이 선생님 댁이세요? 네. 그래요? 그 선생님 댁 탐구하러 오늘 왔거든요. 반갑습니다. 이 비 오는데 고생이 많으셨네요. 선생님 집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쪽으로? 가시죠. 이쪽이에요? 네.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집이 정남에서 5도 틀어졌다고요? 안녕하세요. 어머, 어서 오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선생님, 근데 이 집이 정말 남쪽에서 5도? 5도면 네. 글쎄 느끼지도 못할 각도 같긴 한데 5도가 살짝 틀어진 집 맞아요? 서쪽으로 5도 틀어져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확인 한번 팩트 체크 해봐도 될까요? 어제 갖고 온 그러세요? 게 있어요. 네. 그래요? 요새는 나침반 안 쓰잖아요. 확인 좀 한번 확인 좀 한번 해주시죠. 해볼게요. 네. 어디 한번 보십시다. 오, 정확해. 정확해요? 네. 이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5도를. 와, 신기하다. 아니 근데 정남향도 아니고 서쪽으로 5도 틀어진 집을 지은 이유가 대체 뭘까요? 거기에는 좀 사연은 있습니다. 사연이 있으시군요, 역시. 네, 어떤 저희 사연이요? 아버님이 네. 저 멀리에 네. 이 집을 바라보는 그 먼 곳에 진산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노적봉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노적봉이라면 곡식을 쌓아둔 봉우리인데 이 평야 지역이라 네. 아주 봉우리가 높지는 않지만 이렇게 있잖아요. 저 가운데 있는 그 봉우리가 그 봉우리일까요? 그 봉우리 너머에 있대요. 저 넘어. 예. 앞에 있는 산들이 많이 자라서 가렸어요 지금. 그렇구나. 네, 어렸을 때는 보였었거든요 그게. 노적봉을 향해 집이 5도 틀어진 거죠. 1958년 아버지께서 여기 있던 한옥으로 이사 온 뒤로부터 신기하게도 가세가 펴기 시작했답니다. 앞에 논도 조금씩 매입을 해서 이 일대 땅을 전부 사들일 정도로 분홍이 되었다네요, 글쎄. 집을 매입하고 그 주위 조금 매입하신 상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아버님이 많이 이렇게 아버님이 주도적으로 구입을 하셨죠. 우리는 물려받은 그런 거고 아버님은 많이 늘리셨죠, 아버님이. 생전에 아버지는 이게 다 집터 덕분이라고 믿으셨다죠. 대를 이어 자식 농사까지 성공했으니 이 전설 같은 이야기는 믿음이 됐습니다. 터보 때문인지는 몰라도 애들이 잘 커주고 그래요 지금까지. 주선에 전기를 받는 집인가요, 이 집이? 뭐 그렇다고 글쎄요. 봐야겠죠. 그렇게 믿어야겠죠. 여기 이 집에서 사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운 좋은 집을 왜 허물고 다시 지을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제 여기서 평생 살고 될 수 있으면은 자식한테도 이렇게 물려줘서 이 집터를
계속 이렇게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옛집을 그냥 살리는 상태로.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헌집 갖다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올려서 다시 증개축을 하면은 헌집은 역시 그냥 헌집 아니겠나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자는 남편과 신축하자는 아내의 동상이몽. 그렇게 10년 동안 결정을 못했다네요, 글쎄. 집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고 그냥 그래야지 하고 1, 2년 지나고 그러면 리모델링 하면 어때? 하고 또 몇 년 지나고 느려요, 충청도라. 그러면 아유 정말 질 거야 안 질 거야. 그렇게 해서 2, 3년 지난 뒤에 이제 딸이 보다 못해서 자기가 이제 다 선배한테 가서 보이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0여 년 걸린 거예요. 딸이 건축하는 선배에게 문의한 결과 리모델링보다 신축이 낫다는 결론을 얻었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포크레인이 있는 남편이 직접 철거를 하게 됐다네요. 부모님이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잘 융성하게 이렇게 했던 집인데 그거를 제가 막상 부신다는 게 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한참 동안 며칠을 손을 못 대다가 결국에 며칠 있다 이렇게 제가 직접 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하여튼 부모님들한테는 죄송한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성실하게 일 잘하기로 소문난 남편이지만은 집을 철거할 때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를 않았답니다. 아래채 먼저 허물고 그걸 다 정리한 뒤에 한참 지난 뒤에 며칠 지난 뒤에 원체는 시작했어요. 바로 못했어요. 해야지 제가 옆에서 해야 되잖아. 해야지. 며칠 좀 늦췄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저하는 마음, 주저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했거든요. 남편이 마음을 다잡으면서 다시 시작된 공사. 어렵게 집을 짓는 만큼 부부는 옛집의 기운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원래 이 집 위치에 거의 그대로 한옥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옥집에 수십 년간 사시던 그 레이아웃, 생활 방식과 향, 뷰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각도 그대로, 그 위치 그대로 가급적이면 하려고 했었죠. 그렇게 완성된 우리 집. 하하, 정말 옛집과 많이 비슷하다. 선친의 유지를 지켜 남향에서 서쪽으로 5도 틀어서 지은 집. 본격적으로 탐구 시작해 볼까요? 옛집의 모양을 남기고 싶어서 2층집 대신에 한옥을 닮은 단층집에 방과 거실은 모두 앞쪽으로 배치를 했답니다. 5도 틀어서 맞춘 이 집이 노족봉의 풍경과 기운을 정면으로 흠뻑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새 집에는 담을 두르지 않아서 논이 마치 정원처럼 시원하게 펼쳐지는데요. 풍광이 정말 너무 좋은데요. 와, 심지어 오늘 또 비도 내리고 하니까 이 레인 커튼이라고 하나요? 아, 너무 멋있고 예뻐요. 네. 이 풍경은 이번에 집을 지으며 남편이 강력하게 요구한 회심의 역작이랍니다. 집 짓기 전에 이제 조금 지대가 낮았었어요. 아, 여기가. 예, 그래서 이제 좀 높여서 지면은 앞에 시야가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한 2m 정도로 이렇게 높여가지고 짓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전망이 나오네요. 네. 어머나 2m나 땅을 높였다니 웬만한 주택이 2층이랑 맞먹는 풍경이네요. 그리고 이 창에서 보이는 논이 전부 이댁 땅이랍니다. 어우 어마어마하죠. 이 앞이 저희 논이에요. 그게 이제 남편이 일하는 모습이 다 보이고 노는지 땡땡이 치는지 아, 어쩐지. 이게 누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시선이 참 권력자의 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걸 했어요. 모르고 높여놨어요. 더 잘 보이라고. 그렇네요. 네. 기계화된 덕분에 예전과는 달리 이 너른 땅의 농사를 부부 둘이서만 짓고 있답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물빼기 작업 같은 건 손수해야 하죠. 상환 씨는 10남매 중 막내 아들. 대학을 졸업하던 그 해에 아버지가 편찮으시면서 취직 대신 아버지 곁으로 돌아와 가업을 이었습니다. 의견 충돌이 아버님하고는 좀 있었어요. 살아생전에 제가 부모님은 갈등이 있다 보니까 내가 왜 그것을 내가 부모님 말씀을 어기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살아생전에 좀이라도 더 애썼으면 잘 해드렸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대학까지 보낸 아들이 아픈 아버지의 농사를 짓겠다고 내려왔지만은 막상 큰 농사를 짓다 보니 아버지와 갈등도 상처도 많았다네요. 그때 아버지의 나이에 닿고 보니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은 아버지의 마음. 어쩔 수 없이 집은 허물었지만은 집에서 쓰던 물건은 숟가락 하나까지 전부 간직하고 있답니다. 어유 살림이 대단했었네요. 그거를 버릴 수가 없어. 옛날 생각나고 그래서 내 후대 가서는 누가 버릴지는 몰라도 그냥 놔두고 싶네.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집이기를 새 집을 짓는 내내 성원 씨 마음에 담아둔 한 가지였습니다.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야? 고경보야 지금. 아유, 해바라기 좀 봐. 다 고개 숙였어. 자, 이쪽 한잔해. 눈에 지금 물이 다 쪄서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구멍 내고. 수납장을 넉넉히 짜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창문 앞으로 멋진 평상이 생겨났습니다.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라죠? 이렇게 비바람 치는 때는 우리 옛날로 치면 토방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다 신발 놨는데 신 같은 거 들여놓기 바빴습니다. 비바람 치면 다 운동화 같은 게 다 젖거든요. 남편이 리모델링 대신 신축을 결심한 거는 결국 아내를 위해서였죠. 90년이 넘은 한옥집, 시부모님 아래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 어느덧 40년. 그 세월을 함께 견뎌준 아내에게 준 선물 같은 집입니다. 근데 두 분 사시는 부엌 크기 치곤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크게 나왔죠? 네, 와, 정말 한 5식구 사는 집 부엌 같은데요. 크게 살아버릇해서. 그러신가 봐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무슨 식당이라도 하시려나요? 인덕션이 있는데 가스레인지까지 두셨네. 전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몇 시간씩 올려놓기는 조금
부담되고. 예,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렇게 저쪽에다 놓고 뭐 뭘 데친다든가 아니면은 뭐 곰탕을 끓인다든가 할 때는 사용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농촌 살림은 실용적인 게 예쁜 거랍니다. 시골 부자는 일부자라는 어른들 말씀이 뭔지 잘 몰랐답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힘든 시집살이 매운맛을 제대로 보게 됐다죠. 저도 세상 물정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호랑이 굴로 이렇게 시집 왔습니다. 호랑이 굴로. 일하는 분들이 보통 서너 명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 식구까지 해서 한 20명 밥을 물론 어머님이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엌에서 불 때는데도 달려다녔어요. 그분들 밥 하려면은 아침 해드리고 중간 때껏 드리고 점심 해드리고 새참을 2번 하고 늦게까지 하면 저녁까지 그러고 나면은 10시 넘는데 그때야 저는 아이들 옷 같은 거 기저귀 같은 거 빨았어요. 그때는 면기저귀로 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병임 씨 살림을 줄일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가 다용도실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야, 지저분해요. 생각보다 넓네요. 넓어요? 아니에요? 제 눈엔 넓어 보이는데. 그냥 웃으면서 얘기해야 되나 화내면서 얘기해야 되나. 왜요? 왜 이렇게 좀 이게 불만이 있으시구나. 사실은 네 예. 여기 허드렛 공간이 너무 예. 좁게 나와가지고 속상해요. 허드렛 공간. 네. 거들의 공간이라는 게 도시나 아파트에서는 굳이 없어도 되지만 밭일이 많은 시골에서는 얘기가 다르답니다. 진흙 잔뜩 묻힌 장화며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들어오는 현관 같은 곳이지요. 아니 설계할 때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셔서 원래는 뭐 최대한 제가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 뽑아주셨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와보니까 네. 보일러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 안에 들어있어야 될 게. 그 뭐 집안의 중심으로 돼야 된다고 가만히 있어요. 나 화나. 예. 전에는 여기서 김장도 했었어요. 여기서 김장을 하세요? 네. 그럴 정도의 네. 그 면적이었었는데 오. 더 넓게 집을 지었는데도 이게 네. 더 좁게 나왔으니까 저는 많이 속상했죠. 문제는 이 보일러 배관 설계에도 없던 배관이 왜 여기로 들어왔대요? 제가 이 보일러를 여기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 밑에 배관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리라 생각을 못 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건축하시는 분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좁아졌어요. 그래 다 제 탓이에요, 이게. 이거 인정할. 그래요? 그 맞춰서 살라더니 이제. 맞춰서 살려고 하셨어요, 처음에? 네. 여기에.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맞춰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의 100%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서로 다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한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책임이 가장 크죠. 저희가 농촌에다가 주택을 짓는 건 처음이다 보니 이제 허드렛 공간이라는 저희 도시에서는 없던 공간들이 새로 생겨난 건데 그것에 대한 동선이라든가 규모, 크기, 관련성들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안살림을 이렇게나 몰라주는 남편이지만 아내를 위해 집 한가운데를 통 크게 내어주기도 했다는데요. 뭘까요? 아니, 여기만 유독 미닫이문이네요? 식당인가요? 한번 열어보세요. 어떤 공간이길래. 야. 서예가 취미인 아내를 위한 서예실입니다. 아내는 동인들과 전시회도 하는 등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처녀 때 취미였는데 시집살이에 꿈도 꾸지 못하다가 몇 해 전 다시 붓을 들었답니다. 가구와 조명까지 맞춤 제작을 했다는데 이 정도면 보일러 배관은 용서해줘도 되겠네요. 안방과 게스트룸은 동쪽과 서쪽 끝에 배치를 했는데요. 자녀들이 한 번씩 오면은 지내게 될 게스트룸 설계를 두고 건축가와 실랑이를 좀 벌였답니다. 보통 이쪽에 카텐이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저기는 무슨 또 비밀의 방으로 연결되는 뭐 그런 데인가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뭐가 있길래 거기? 네, 한번 보시죠. 야,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네요.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문을 낸 건데 내 자식인데 무슨 프라이버시냐 성을 좀 냈더랍니다. 설계사님은 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처음에. 저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두 분한테는 이제 좀 약간의 큰 결심 같은 건데. 그렇다고 봐야지. 그렇죠. 예. 조금 고민했었어요. 그죠. 네. 예. 막상 이렇게 내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만의 자식이라는 말이 괜히 있나요? 그런데 독립한 아이들을 위해 슬쩍 공간을 분리했더니 오히려 부부가 더 좋더랍니다. 밤늦게까지 노는 동안에도 안방에서는 전혀 몰랐다네요. 글쎄. 집을 짓고 난 지금 남편은 조경에 빠져 있다는데요. 최고의 조경 전문가가 와도 감히 할 수 없는 조경을 선보일 예정이랍니다. 이 소나무가 네. 저 앞에 밭두개에 있었어요. 아, 여기에요? 네,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올라가서 놀이터가 돼가지고 아, 이게요? 네, 저 소나무가 시달려가지고 못 커가지고 저러고 있어요 지금. 네, 어렸을 친구들이 때는? 다 갔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못 크고 있는 거 제가 추억도 있고 해서 네.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 멋진 돌확은 집에서 사용하던 소랑 돼지 여물통이라죠. 그렇게 아버지와의 기억을 새집 곳곳에 정성껏 새겨놓고 있습니다. 아마 보신다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좀 더 잘 안 됐으면은 몰라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잘 됐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대대손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